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5년 5월 22일 저녁 10시에 함께 보는 이슈킹 1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삼성물산 급등의 큰 그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요즘 삼성물산 주식이 11만 원에서부터 장중에 15만 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갔다가 강력한 눌림목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상승의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눌림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단기 투자라기보다는 좀 중장기 투자, 연말이라든가 혹은 10월 달 정도까지 흐름을 본다면 한 20%에서 많게는 50%, 심지어는 신고점까지도 한번 내년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면 11만 원 전후에 만약에 이 주식을 산다면 더블을 가능하게 만드는, 심지어 그 이상도 가능해 보여요. 내년도부터는. 그래서 저가 얼마만큼 싸게 눌림목을 이용해서 사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거래량이 터졌죠, 드디어. 몇 년 만에. 자, 왜 지금 이러한 큰 기회가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에 연관된 큰 그림까지,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가 바로 삼성물산의 지배구조로부터 이 주가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자, 그 비밀을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일지 조금 큰 화면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이제 발표를 했죠. 뭐를 발표했습니까? 예,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더불어서 이거를 발표를 했죠. 예. 네.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현재 지분을 43%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2대 주주는 삼성전자예요. 31%를 지배함으로써 74%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인적 분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인적 분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을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거죠. 즉,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내가 1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30%씩 나눠주겠다. 그러면 뭐 이재용 회장님이든 혹은 삼성 아까 물산한테도 똑같이, 삼성전자한테도 똑같이 갖고 있는 주식 수만큼에 비해서 퍼센트만큼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100주를 갖고 있는데 삼성물산한테 30% 준다. 즉, 10,000주 갖고 있는 한테 3,000주 준다. 그럼 나는 100주 갖고 있으면 몇 주 받을까요? 네, 똑같습니다. 30주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갖고 있는 비율이 똑같이 받는 게 인적 분할입니다. SK텔레콤이 바로 그런 인적 분할을 했죠. 자, 반면에 인적 분할을 하지 않고, 저기 안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이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 한 주도 안 줬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냥 물적 분할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어요. 자,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 100% 주식, 그리고 삼성바이오에피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한다. 참 생산을 한다. 그럼 바이오에피스가 신약 연구와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누구를 지배하고 있어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배하고 있죠. 즉,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100%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3%로서 1대 주주는 누가 지배합니까? 그렇죠. 아까 삼성물산이 지배하고 있었죠. 2대 주주가 삼성전자고 30 몇 % 갖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인적 분할해서 이렇게 나누겠다는 겁니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대로 지배를 하고, 43%,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31%를 지배를 하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지배했던 거가 떨어져 나오겠다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열사에 있었던 에피스가 떨어져 나와서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이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일대주주는 삼성물산이니까 삼성물산 아래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느냐면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세우고, 이게 이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 아래 사업부인 에피스와 그리고 신설 자회사를 세우겠다는 거죠. 지분은 100% 에피스 홀딩스가 가져가고요. 옛날에 셀트리온 홀딩스 하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로 분사했던 기억나시죠? 네. 어떻게 본다면 이제 얘가 셀트리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이고 셀트리온에서 삼성 헬스케어가 분사됐죠.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설립하고 나서 또 다시 합쳤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셀트리온에서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자, 근데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이제 인적 분할한다는 거 그나마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 쉽게 얘기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래에 있었던 에피스를 동등하게 이제 분사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지배하냐? 삼성물산이 지배하겠다는 거죠. 두 개 다. 근데 이제 직접 지배하기보다는 중간에 바이오 홀딩스를 세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아마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런 구조로.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홀딩스를 지배하고 삼성바이오홀딩스 아래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처럼 삼성물산이 43%,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직접 지배하던 데서 이제 바이오홀딩스를 중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바이오홀딩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배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도 100% 지배하고 그리고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는 이들을 동시에 같이 지배하는데 실제 삼성물산이 지배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 보면 이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없던 삼성바이오 사업부를 하나 만들어서 홀딩스라고 만들고 그 아래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배하고 그리고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지배하죠.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바이오로직스 아래에 에피스가 있었죠. 이제는 똑같이 동등하게 각자 사업부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홀딩스는 삼성물산이 실질적으로 최대 1대 주주로서 지배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누가? 이재용 회장님이.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은 야, 이게 삼성물산 주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급등하느냐?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삼성전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이면에는 아주 깊은 본질적인 삼성그룹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를 끝나고 나면 교통 질서를 통해서 이거 죄송합니다. 삼성전자를 실질 지배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현재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님과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물산은 삼성전자를 5%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물산은 죄송합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를 5% 지배하고 있고 삼성생명을 19%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물산은 금융사업부인 삼성생명 그리고 IT사업부인 삼성전자에 지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까지만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삼성그룹 전체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30조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날리고 디스플레이 날리고 전기 날리고 SDI 날리고 중공업 날리고 SDS 날리고 화재, 카드, 증권 이 모든 회사를 다 뺏겨도 상관없어요. 삼성전자를 소유한다면 300조 원의 시가총액을 소유하는 거죠. 대한민국 시가총액이 2000조니까 15% 이상을 소유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 무슨 얘기냐? 나머지 회사를 다 갖고 있더라도
삼성전자를 실제 소유하지 못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고 고무줄 없는 팬티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님이 지배하고 있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몇 퍼센트 갖고 있어요? 지분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분 비율이 5%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 일대 주주는 누구냐? 삼성생명입니다. 8.5%. 그리고 삼성화재도 1.49%, 즉 1.5% 갖고 있음으로써 삼성생명의 8.5와 삼성화재의 1.45 합쳐서 10%를 누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보험회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삼성물산이 5%,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10%.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님과 총수 일가는 15%의 삼성전자 지분을 직간접으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기타 홍라희 여사, 이재용 부회장님 1%, 1.2% 합쳐서 이건 회장님한테 물려받은 거에 합쳐서 전부 다 삼성전자 지분을 합치면 추가로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게 6%예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지배하고 있는 5%에다가 삼성생명과 화재가 지배하고 있는 보험사가 지배하고 있는 10%, 그리고 총수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6%, 합쳐서 대략 21%의 삼성전자 지분을 직간접으로 이재용 부회장님과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이렇게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것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이렇게 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요. 이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거. 문제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게 1대 주주입니다. 지금 8.5%가. 두 번째가 국민연금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금융자본인 삼성생명이나 혹은 은행이나 혹은 증권회사, 이게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이게 금융회사죠. 즉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인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는 법안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금산분립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사채업자들이 돈 빌려주고 회사를 다 맨날 뺏어버리니까. 은행들이 돈 빌려주고 회사를 맨날 뺏어버리니까.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이건 당연한 거겠죠.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줬다고 봐요. 삼성전자든 뭐 모든 회사들한테. 누가? 뭐 국민은행이든 우리은행이든 산업은행. 그러니까 회사 경영을 잘 못하네? 그러니까 흑자가 건데 참 경영을 너무 잘하네? 회사가 돈을 막 벌어오네? 초창기 이자로 가면 앞으로 10년, 20년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자를 낮춰줄까? 아닙니다. 갑자기 대출을 딱 끊어버려요. 네가 지난번에 빌려갔던 돈 다 갚아버려. 이번 달까지. 은행 한 놈, 두 놈, 세 놈이 담합해갖고 그렇게 한다고 봐요. 한국 IMF 때처럼. 대우그룹한테 미국 자본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대우가 흑자인데도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데도 부채가 많다 보니까 망했단 말이에요. 벌써 갚을 수 있었는데도. 갑자기 대출금을 다 상환하라니까. 그게 IMF를 촉발시킨 거고요. 자, 그래서 그건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그렇게 갖고 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그 금산분립법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지 못한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금융자본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특히 삼성생명의 8.5%로 1대 주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죠.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는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인데요. 이것을 계속 정부에서도 연장시켜 준 거예요. 2년씩 기회를 줄 테니까 계속 지금 2년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면 삼성물산은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전자는 84%의 삼성디스플레이, 23%의 삼성전기, 19%의 삼성 SDI, 15% 이렇게 쭉 지배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에서 1, 2% 차이는 납니다. 왜냐하면 약간 그 사이에 중간에 이 지배 구조가 약간씩 지분 정리라든가 일정 부분 자사주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약간씩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은 이 지배 구조는 똑같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계열사라고 불러요. 삼성전자의 계열사인 삼성전기, 삼성 SDS. 근데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의 계열사입니까? 계열사가 아니지. 5%밖에 없으니까. 근데 삼성전자 인사권은 누가 행사해요?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님이 행사하죠. 그냥 행사요? 삼성물산 총수로서 행사하는 겁니다. 자, 지분이 자기 지분은 1%도 안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님 지분이 삼성전자 인사권 행사하지, 투자 결정하지.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금산 분리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정비를 냈습니다. 한 회사가 어떤 회사를 계열사로 지배하게 된다면, 그래서 인사권이라든가 재정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사할 수 있다면, 투자 결정이라는 걸 해야 된다면 몇 퍼센트 지분을 소유해야 되느냐? 30% 소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못 박아 놨습니다. 계열사로 소유하려면. 그래서 계열사 몰아주기 같은 거를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블록들로 지분을 정리한 회사도 있고 더 사야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현재 불법이니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앞으로 법안이 어떻게 통과될지 모릅니다.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8.5%,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1.4, 1.5 합쳐서 10% 가까운 지분, 대략 33조 원 현재 시가로, 삼성전자 현재 330조 원 가까이 되니까요. 이 지분을 이재용 회장님 일가가 실질 지배를 해야 돼요. 돈이 얼마 필요해요? 33조 원이 필요합니다. 삼성물산에다가 파킹을 시켜놓고 지배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해 수출자에서 이쪽에 하든지. 지금도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불편하게 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안 써도 되겠죠. 문제는 뭡니까?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현재 불법입니다.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이거를 그럼 옮겨야 되겠죠. 일로 옮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식을 팔아서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팔아서 넘기는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옛날에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생명이 취득한 원가가 있습니다. 얼마냐? 5,400억에 8.5%를 취득한 거예요. 당시에 5,000원짜리 주식을. 그 사이 중간에 유상증자도 나오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있었겠죠? 그래서 주식 수는 바뀌었지만 8.5%는 지분 비중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가로 추정하면 대략 한 30조 원 정도 가까이 전후 왔다 갔다 합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 넘어가면 30조 원이 30조 원이 넘어가는 거고, 6만 원 미만 되면 30조 원 아래로 내려오고. 문제는 그럼 평가 차익이 얼마입니까? 기본 30조가 나오겠죠. 30조 곱하기 대주주니까 세금 때린다고 봐요. 양도소득세. 세금만 또 상당 부분 나가겠죠. 주식 비중이 그러면 주식을 팔아서 갚아야 되니까 국세청에다가 뭐가 떨어질까요? 지배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런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법이냐? 근데 그러면 취득 원가로 내가 보유하고 싶다. 5,400억. 이 자체가 또 불법이잖아요. 시가평가인 걸로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떤 아파트를 샀다. 1억 주고 샀다. 강남에. 30년, 40년 전에. 지금 40억 됐다. 재건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장기 소유하고는 상관없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면세입니다만 재산세를 예전에 1억을 소유했던 걸로 계속 때린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될 수 있어도 지금 이건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금융자산이 산업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지분은 정리해야 돼. 불법이지만 이것을 계속 정부에서 2년씩 연장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번에 상법 개정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분해야 됩니다. 자, 금융위가 협의 시 2년간 연장 가능. 계속 2년간 연장해 줬어요. 그래서 지분을 처분해야 되는 금산분리법의 원칙부터 해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님이 겨우 뭐 바이오 에피스라든가 지금 이거 하자고 그거 인적 분할하는 거겠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소유하고 있는
100% 계열사를 지불했던 삼성바이오 에피스. 예, 이거 교통정리하자고 지금 이거 만지는 거 아닙니다. 뭐를 만지는 거냐? 예,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 로직스를 74% 소유하고 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0% 소유하는데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바이오 에피스를 상장시키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죠. 어떤 돈이 들어와요? 삼성물산한테 43%. 예를 들어서 이거가 10조 원이다. 에피스가 10조 원, 한 20조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10조의 자본력이 또 생기는 겁니다. 삼성전자한테도 30몇 퍼센트, 34%인가에 1%인가에 상장했을 때 평가 금액이 또 일단 이론상으로는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생명한테 그냥 돈 주고 사오기에는 삼성물산도 지불할 돈도 마땅히 없고, 그렇다고 이재용 회장님 개인 사재를 털을 수도 없는 거고. 털을 수는 있겠지만 이재용 회장님 일가가 30조 원의 돈을 벌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돈은 100조 원 이상 갖고 있을지 몰라도 이 100조 원을 내가 돈을 어떤 식으로 모았다는 걸 증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증빙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없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로서. 그동안 상장시킨 게 SDS 하나뿐인데. 지난번에 12조 원 세금 나느라고 돈도 다 썼고. 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성물산은 본인들이 갖고 있던 43%의 지분을 삼성전자한테 넘겨버리는 겁니다. 혹은 삼성생명한테 넘겨버리든지 수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생명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8.5%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바이오홀딩스한테 넘겨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바이오홀딩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삼성바이오 에피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그만큼 대가로 30조 원어치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걸 누가 결정해 줘야 되나요? 그렇죠. 일대 주주인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70% 이상을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찬성만 해준다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넘겨주고 일정 부분을, 그리고 삼성전자 지분을 여기에다 이렇게 파킹을 시키는 거죠. 수합딜로. 자, 그런 다음에 삼성바이오홀딩스의 지분을 삼성물산은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대신에 뭐를 가져와요? 삼성바이오홀딩스가 갖고 있던 지분을 다시 그만큼 받아오면 되겠죠. 한마디로 삼성전자 지분 8.5%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걸 이동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 삼성바이오피스를 인적 분할한다는 걸. 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바이오홀딩스를 지배해서 로직스와 에피스를 실제 지배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물산 아래에 삼성바이오사업부, 삼성전자 IT사업부, 삼성생명 금융사업부,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합딜을 하면은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요. 자, 문제는 그러면 삼성생명이 어떻게 삼성바이오 이 지분을 가져가느냐. 얘는 지주사잖아요. 홀딩스가. 산업자본이 아니죠. 얘도 금융자본이죠. 자,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삼성생명이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에피스 지분을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걸 가져가게 된다면 다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중간에 삼성바이오홀딩스를 세우게 되면 삼성바이오홀딩스가 삼성바이오 지주사죠. 지주사는 사업부입니까? 아니면 페이퍼 컴퍼니입니까?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금융사예요. 소속은. 삼성생명이 삼성바이오홀딩스인 금융지주사를 지배하는 거. 금산법 분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죠? 금산분리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가면서 삼성전자를 넘기고 그 삼성전자는 삼성물산 아래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물론 이제 중간에 삼성전자가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여기도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부와 삼성전자 홀딩스.
이렇게 나눠서 이런 식으로 또 쪼개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인적 분할에. 그래서 삼성물산은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홀딩스 지주사를 지배하고, 삼성전자도 둘로 쪼개가지고 삼성전자 홀딩스가 있고, 여기처럼 똑같이 이거 바지 이 페이퍼 컴퍼니 하나 세워서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또 쪼개는, 지분을 쪼개면 더 좋겠죠, 지배하기가. 그리고 금융사업부. 자, 그래서 금융사업부, 전자사업부 중간에 이제 지금 홀딩스를 세웠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현재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들은 다 똑같이 뭐예요? 중간 지주사가 되는 겁니다. 중간 보험 지주사, 중간 바이오 지주사, 중간 전자 지주사. 삼성물산은 그래서 30%에서 33%씩 직간접적으로 홀딩스 지배만 이렇게 지배하게 되면은, 금융사업부, IT사업부, 홀딩스 사업부를 실질 지배하는 삼성그룹 전체의 물산이 아니라 이제 여기도 지주사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서부터 앞으로 계속 배당받는 것을 오너 일가는 최상층에서 지분을 어떻게 할까요? 삼성물산이지만 지금은 그때는 삼성그룹 전체 홀딩스가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 사업부에서, 전자사업부에서, 생명사업부에서 올려지는 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님이 17%, 총수일가가 14%, 32%에 가까운, 즉 100조 원이 배당을 받으면 32조 원은 오너 일가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이해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지분이 30%까지 그럼 늘려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래 봤자 다 합쳐봤자 수평이동이니까 2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10%를 늘려야 되겠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하는데 홀딩스로 쪼개져서 이제 삼성전자도 반드시 삼성전자 홀딩스, IT 홀딩스 사업부와 일반 사업부로 또 나눠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30%를 지배하지 않아도 되죠. 홀딩스 지분만 30% 이상 지배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출자시키고. 그러면 100조 원 중에서 삼성전자, 지금은 300조 중에서 삼성전자 지분이 20%를 갖고 있으니까, 예, 홀딩스에다가 한 30% 정도 지분만 투자하면 10%, 지금 20% 지분만 갖고도 삼성홀딩스 지분 30%를 충분히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큰 그림을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대통령 재판 판결 전에 만났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문제를 못 풀었다는 말에 이제 풀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시기에는 그냥 삼성바이오 에피스 로직스가 갖고 있던 100% 에피스 지분을 중간에 지주사인 바이오 홀딩스를 세워서 이렇게 양쪽으로 갖고 있는 전략이다. 얘 상장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43% 지분 가치가 올라온다. 이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아마추어적인 생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삼성그룹 나머지 다 바이오 주식 넣어주고 모든 거 다 가져. 근데 삼성전자를 갖지 못했다. 안 꼽는 찐빵입니다. 자, 볼까요? 시가총액 차이를. 삼성그룹 전체에 지금 이 계열사입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100조 원이에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324조. 오늘 54,900원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등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3등 겸 4등 시가총액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삼성그룹 내에서 2등 76조. 삼성전자 우선주 37조. 물산 23조. 삼성전자 하나 320조 갖는 게 좋지. 나머지 다 가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200조도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재용 부회장님 나이도 이제 60이잖아요. 좀 있으면. 그 다음 자식 세대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이 부담감, 자기가 떠안았던 이 부담감을 또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교통정리 하는 겁니다. 이번 대선을 전후해서. 그래서 네, 날짜도 정확하게 이번 연도 안에 결정하겠다는 거죠. 5월 22일 날 계획서 승인해서 7월 29일 날 주주 확정해서
9월 1일 날 주총회 하고 9월 16일 날 에피스 병합하고 그리고 10월 1일 날 분할 길 결정하고 신주 배정 전후하고 29일 날 변경 상장해서 2025년이 건너가기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뭐를? 에피스를,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삼성전자 홀딩스 설립도 나올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앞으로 삼성물산이 모든 것의 정점에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금융사업부, 전자사업부, 그리고 바이오사업부. 지금은 이렇게 직접 사업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홀딩스를 세워서 쪼개는 거예요. 지금 시작한 겁니다. 바이오로직스가 스타트 끊고 그 목표는 삼성전자 지분 홀딩스하고 삼성전자로 나누는 거. 그래서 홀딩스 지분 30% 이상을 삼성물산이 실질 지배하는 거. 이걸 완성시킨 게 LG그룹은 이렇게 다 완성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그룹, 삼성물산 최근 급등, 삼성물산 급등의 큰 그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 여러분들께 투자 영감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굉장히 좋은 기회 왔고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되면 삼성전자는 이제 인적 분할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또 합니다. 그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먼저 그래서 삼성물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먼저 돈을 버시고 삼성전자로 그 다음 길게 호흡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큰 그림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